잘 나가던 동북공정이 이 발굴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질 뻔했는데 문제는 한국 사학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체 침묵했기에 북한은 중국의 고대 중국 땅이라는 거, 고대 중국 땅이라는 동북공정 논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지만 자세한 부분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을 별도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또다시 평양 중심의 낭낭군 한사군설이 충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2014년 3월 16일 북경시 대흥구 황춘진 삼합장촌에서 커다란 유적이 발굴되는데 여기는 북경시 문물국이 2개월 반 정도로 여기에 발굴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후한때 묘 7기, 북조때 묘 2기, 당나라 때 묘 33개, 그 다음에 요나라 때 묘 33기가 발굴되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묘 중에 바로 낭낭군 조선현 사람이라고 표기된 벽돌이 발견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옵니다. 위치는 북경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기에 나온 비석의 명문에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졌고 몇월 며칠까지 새겨진 바로 낭낭군 조선현 사람, 조선현인 한현도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된 무덤의 주인공 이름이 새겨진 벽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표기된 비석이라 할 수 없고 그냥 벽돌이라고 대부분 표현하는데, 자, 거기에 기록된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상은 위나라의 동쪽의 위나라 동이의 효정제의 두 번째 연호입니다. 시기로는 539년 원상 2년 4월 17일 되어 있습니다. 원상 2년 539년 4월 17일 사망한 낭낭군 조선현 사람 바로 한현도 그 다음에 명기라고 정확하게 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이 나오니까 중국 학계는 대단히 당황을 하고 한국 사학계는 아예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말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평양 낭낭군 평양 한사군설을 중심으로 주장했던 한국 사학계에서는 도대체 여기에서는 이 유물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나왔다 이겁니다. 이쪽에만 나오면 무조건 사입이라고 주장했던 우리 한국 사학계,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말했던 사이비 학자들이 주장했던 그 지역에서 바로 낭낭군 조선현인 한현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무덤이 발굴됐다는 것은 한국 사학계에서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온 겁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데 우리나라 사학계, 중국 사학계, 우리나라 사학계가 살짝 지금도 살살 돌려서 말하는 것이 바로 요 기록입니다. 바로 위서 태무제 봉기 때 이야기입니다. 연하원년 432년 9월 북위의 태무제가 서쪽으로 귀환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주, 요동, 낭낭, 대방, 현도의 육군 사람 6군의 사람 3만가를 어디로 유주로 북경 쪽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북이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위서의 태무제 때 요동과 낭낭, 대방, 현토의 육군 사람들 3만 가구를 북경으로 이주시켰다. 자, 기록을 잘 보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낭낭 대방이 지금 북한 평양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위나라 때, 여러분들 위나라 때 태무제 때
고구려의 관계를 잘 보시면서 그때 평양의 낙랑군, 평양의 대방군 사람들을 어디로 유주로 옮겼다. 여러분들 말이 성립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요동이 등장합니다. 처시대 때 요동, 자 태무제 때 요동, 그리고 낙랑, 대방, 현토, 영주, 성주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가 아니죠. 자 그런데 요동과 낙랑, 대방, 현토의 육군 사람들, 6군의 사람들 3만 가구를 유주, 북경으로 옮겼다는 이 기록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잘 보신다면 이 기록 하나만으로도 요동의 위치, 낙랑, 대방, 현토의 위치가 한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결정적 사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잘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한국사학계에서 한 번씩 요 기록을 가지고 이때 평양의 낙랑군, 대방군 사람들이 어디로 북경 쪽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태무제 보시면 태무제는 세조입니다. 묘호는 세조, 세자를 붙인 것은 땅을 넓힌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세자를 붙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의 세자는 왜 세자를 붙였을까요? 영토를 확장한 군주이기 때문에 세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호는 태무제, 휘는 도입니다. 유연, 북연, 북량, 북하, 유송 등을 어떻습니까? 팽정해가지고 439년에 화북을 통일해가지고 중국의 남북조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폐불 정책으로서 아주 유명한 4대 범난 중에 선봉이자 필두로서 태무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황간종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고 자기의 아끼는 태자까지도 얻었습니까? 참 죽게 만드는 그런 인물로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셔야 될 것은 태무제 시기, 태무제는 한반도 평양 근처도 와보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에 요동은 또한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또한 요동의 근처에 있었던 낙랑군 등 낙랑, 대방, 현도는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 결국은 이 기록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평양, 낙랑군, 대방군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현도의 무덤과 동안시기의 무덤을 비교해보면 대단히 비슷하죠. 자, 비슷하면서 단지 안에 뭘로 썼느냐, 무덤이냐, 목관이냐 이런 차이점이지, 무덤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동안시기의 무덤하고 비슷하다고 중국 학자들도 무덤 비교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북경 근처에서 발굴된 조선현 한현도의 무덤은 중국 사학계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두면 낙랑군이 북경까지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고민하는데 결국은 세 가지 큰 틀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한반도에 거주하던 낙랑군 유민들을 모용씨가 고구려를 정벌하면서 북경까지 강제 이주시킨 것이다 했는데 요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한현도는 조선현에 안치되었던 조선인의 후손이며 그의 무덤 역시 강제 이주의 결과물이므로 한국에는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한국도 중국도 침묵하자, 서로 무관심으로 가자는 논리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북이 태무제 때 432년에 6개의 군 3만 명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평양 낙랑군이 이때 이주되었고 조선현을 설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낙랑군 조선현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북위 기록에는 낙랑군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는 기록만 있지 낙랑군은 조선현을 설치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북경 근처에 낙랑군 조선현이라는 것은 그대로 지명을 표기했다는 자체가 중국 사학에서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당시 북위와 고구려 장수왕 때는 서로 대단히 관계가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평양에 있는 낙랑군 사람들을 이쪽에 이주시킬 그런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그 논리 자체가 안 되고, 왜? 장수왕이 지금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영토 전쟁에 완전히 가장 정승기를 맞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북위와의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해나간 관계이기 때문에 북위하고 이런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언급을 안 하고 조용하게 임돈 태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 모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리면서 우리나라의 북부를 한 사군이 있다는 쪽으로 그리면서 어디까지 추가를 했느냐? 위나라 영토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기도까지가 바로 위나라 낙랑군에 소속된 지역이다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지도를 그렸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적인 거죠. 중국이 북경에서 발굴된 낙랑군 조선인 한현도라는 사람, 그리고 북위 때 여기에 옮겨진 사람이다 라는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지도를 동북아 역사재단, 바로 동북아 역사지도에 그 지도를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다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동북 역사 지도를 동영상으로 그려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 영상을 시청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한반도 북부가 한나라 땅이었고, 그리고 충청도까지가 위나라 땅이었다는 지도를 그려서 약 1억을 주고 이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시민 제보에 의해 가지고 국정감사까지 걸려가지고 감사장에 나와가지고 박물관장이 실수였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이 영상은 삭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보신 것처럼 중국과 한국 사학계의 움직임을 본다면 결코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작전이었죠. 말 그대로 한반도까지, 한반도 북부까지 위나라가 들어왔고, 국립중앙박물관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나라 충청도까지 위나라가 조조의 후손 조이가 지배했다는 논리를 인정해 준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결과로 결국은 뭐냐면 중국의 공식 지도 지배에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가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는 논리는 그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서 그대로 지금 전 세계화 공용이 되어버렸고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정교과서는 말 그대로 한반도 북부는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영역이었다, 이렇게 다 표기가 돼 가지고 북경 쪽에서 발굴된 조선인 사람, 한현도 사람의 무덤에 대해서는 그냥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냥 묻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이 그냥 역사적 사건에서 사라진 그런 꼴이 되어버렸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위나라, 진나라 다 이제 북한 지역은 중국 땅이었다고 국정교과서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이 논리가 무너질 뻔한 역사적 발굴 유적을 한국 사회에서 침묵하단지 말 그대로 옹호해 주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완벽하게 북한 땅은 중국 땅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국제저널지에 이번에 실었는데요. 여러분들 논문을 꼭 보시고 사이트는 옆에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국정교과서까지 아주 상세한 그 세밀한 지도도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립니다. 북경 쪽에서 발굴된 낙랑군 조선인인 한현도, 이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자체가 현 한국인들에게 던져주는 역사의 외침은 뭘로 들리시는지, 왜 이 무덤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 역사적 의미를 던져주는지, 이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의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함께 역사 강복을 위해서 함께 많이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